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5차 철도망 계획에 모두 10건의 신규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가 지나지 않는 보은에서는 청주공항과 김천을 잇는 노선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보은군 주민 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은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지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올해 발표 예정인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보은을 지나는 노선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철도 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해 군민 수의 3배가 넘는 1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5만 명 가까이가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다른 건 모르지만 철도를 개선하고 고속도로를 놓고 보은군을 충청북도의 중심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충청북도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보은 통과 노선은 청주공항과 김천, 청주공항과 포항을 잇는 노선입니다. 특히 청주공항 김천 노선의 경우 이미 확정된 동탄 청주공항, 김천 거제 노선과 연계해 수도권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또 영남권의 공항 이용객 수요를 청주공항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영남에서 청주공항까지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접근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단 거리를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충북도는 이들 노선과 함께 지난해 5차 철도망 계획에 청주공항 신탄진 노선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모두 10건의 신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오는 6월 발표될 것으로 보였던 정부의 5차 철도망 계획은 혼란스러운 정국이 해소된 이후 연말쯤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젤리나 과자 등 기호식품으로 둔갑한 변종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청주시 보건소가 익명으로 마약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친구가 건네준 젤리를 먹고 30대 남성 2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젤리는 다름 아닌 합성 대마 성분이 든 대마 젤리였습니다. SNS나 해외여행지에서 사탕이나 과자 등 기호식품으로 둔갑한 변종 마약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약 성분을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통이 된다고 하면은 시중에서 이제 받아먹는 것도 좀 많이 걱정스럽죠. 이제 이게 혹시나 해서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서양 얘기로만 생각했는데 한국에도 있다고 하니까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청주시 4개 보건소가 무료로 마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익명 검사로 QR코드를 통해 이름 대신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마약 검출 여부는 소변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마나 엑스터시 등 총 6종의 마약 검출 여부를 30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종류라도 양성이 나올 경우 신청자가 원하면 유관 기관을 통해 2차 정밀 검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 양성이라고 해서 이제 가짜 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서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볼 예정이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반 양성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유관 기관에 연계해서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2,100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량이라도 마약류 노출이 의심된다면 위험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2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단 3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충북 청주FC는 올해 선수단을 완전히 개편해 전력을 강화했는데요.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한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충북 청주FC 선수들이 훈련에 몰두합니다. 3년 연속 개막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팀워크와 개인 기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 청주FC는 사실상 다른 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 선수 31명 중 25명이 나가고 24명이 새로 들어와 현재 30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됐습니다. 6명 빼곤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두꺼운 선수층에서 다양한 플레이를 팬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술적으로 많이 변화를 줬던 것 같고요. 다양한 리그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선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다양한 경험을 한 거를 저희 선수들과 얼마나 많이 융합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각 팀마다 용병이 경기당 최대 4명까지 뛸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도 이에 맞춰 공격수 가브리엘과 수비수 반데아벌트 등 4명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도 영입했습니다. I'm a left center defender, good on the build-up, so I like to have the ball, but also like thinking about the defend part and make the wall in the center. So that's what I want to do this year. 감독 대행에서 정식 감독으로 선임된 청주 출신 권호규 감독은 연초 태국 전지훈련 때부터 자신만의 축구 철학으로 팀 색깔을 입히고 있습니다. K리그 1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좀 영리하게 공간을 지배하고 또 공수 전환이 빠르고 또 그 멘탈이라든지 수비 조직에 있어서 좀 강인함 그런 축구를 좀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단 3년 차를 맞는 충북 청주FC는 오는 23일 부천FC와의 원정 개막 경기를 시작으로 8개월간 2025 시즌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CJB 박원우입니다. 지난해 충주 남한강에서 발견된 귀한 손님 제두루미 가족이 올해 또 한 번 CJB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번엔 한 마리가 더 늘어난 무리가 2년 연속 같은 장소를 찾아온 건데요. 충주가 제두루미 월동 서식지로 좋은 여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하얀 백조대가 무리지어 활공합니다. 흐르는 남한강 위로 살포시 내려앉더니 순식간에 자맥질하며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순백의 설경 속 한 폭의 그림 같은 백조들 사이로 회백색의 제두루미 가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로 강원도 철원 등지에서 월동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제두루미가 충주에서 2년 연속 포착된 겁니다. 목격 장소는 지난해와 같지만 달라진 건 개체수가 한 마리 더 늘어 5마리가 됐다는 것. 가족을 이루어 움직이는 제두루미가 월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판단해 같은 장소를 또 한 번 찾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길을 잃고 어쩌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마리가. 그 무리들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를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왔다는 얘기는 그 본능에 의해서 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청둥오리와 댕기 흰죽지, 백로 등 다양한 겨울철 새들이 월동을 위해 찾아드는 충주 남한강. 연이은 제두루미의 출현은 풍부한 먹이와 환경 등 우수한 서식 여건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연속 발견된 의미는 맑은 물 방류 등 환경적 개선으로 남한강 수질이 좋아졌다는 의미를 가지는 듯합니다. 충주시는 제두루미를 비롯한 생물 다양성과 보존을 위해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논의하는 21개 회원국 고위관리회의가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정상회의 성공 개최 여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여서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손님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TBC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이펙 1차 고위관리회의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 동안 경주 하이코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에이펙 21개 회원국 실국장급 관계자 2천여 명이 모여 10월 말 정상회의에서 다룰 주요 의제를 조율하고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행사 기간 모두 100여 차례 회의가 열리는데 정상회의에 앞서 전체 준비 상황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리허설 성격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외교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며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입출국장과 숙소, 회의장 등에서 각국 대표단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202명을 선발한 데 이어 인프라 점검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공식 숙박시설로 정한 보문관광단지 5개 호텔에는 참가자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주안점을 두고 공무원과 전문 안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또 김해국제공항과 경주역을 주요 수송 거점으로 회의장과 숙소까지 원활한 이동을 위해 셔틀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회의장에 의무실을 설치했고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이송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실전하고 똑같이 수송, 교통, 의료, 각종 문화 체험 행사들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느낌을 주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정상회의 때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 회의장인 하이코에는 경북과 경주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전시 홍보관이 운영되는데 신라 금관과 첨성대 모형 제작을 체험하는 K컬처관과 K뷰티관, K푸드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엑스포 공원에서는 신라 배경의 창작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 경주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볼거리를 선보이고 경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만나는 테마별 관광 코스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는 정상회의 성공 개최 여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정서욱입니다. 청주시는 강추위 속 취약계층을 위한 24시간 한파 응급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파 응급 대피소는 상당구 북문로 2가 옛 시청 건물 인근의 시민정보교육센터에 마련됐으며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운영됩니다. 대피소 관리는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 맡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 17개 대학 가운데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최종 10개 대학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제는 12개 대학 가운데 청주대를 비롯한 7개 대학이 인상했고 5개 전문대 중에서는 충청대를 비롯한 3개 대학이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인상률은 한국교원대가 법정 상한선인 5.49% 인상하는 등 등록금을 올리는 4년제 7개 대학은 모두 5%대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4년제 대학 중 중원대와 유원대, 가톨릭 꽃동네대 등 3개 대학은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등록금도 동결 조치했습니다. 조미연 신임 청주지방법원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조미연 법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2000년 법관에 임명돼 청주, 수원, 춘천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이번에 청주지방법원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조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절대 허용되지 않지만 사법부가 신뢰를 얻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할 건 과감히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남대에 22년 만에 처음으로 휴게 음식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점한 음식점은 간편식만 판매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청남대 일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음식점 등 휴게시설 운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8월 관리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150제곱미터 이하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충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동지역의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 생활시설의 소유자로 오는 28일까지 충주시 차량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충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165가구가 동참해 252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충북장애인체육회가 내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나흘간 열리는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 종합 8위를 목표로 출전합니다. 충북은 56명의 선수단이 알파인 스키와 스노보드, 하키, 컬링, 빙상 등 5개 종목에 참여합니다. 한편 개막을 앞두고 열린 사전 경기에서는 청주시청 박하은, 제천여고 박가은 두 자매가 빙상 500m에 출전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12회 충청북도 스키협회 장배 생활체육 스키대회가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알파인 스키 대회전과 회전 종목에 스키 동호인과 선수 등 150여 명이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생활체육 스키대회에는 유치부를 비롯해 초중 고등부, 청장년부, 실버 골드부 등 연령별로 다양한 대회가 개최돼 스키 꿈나무 발굴은 물론 충북 스키 인구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영동군 양강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한 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주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신속 집행 2024년도 4분기 소비 투자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제천시는 집행 목표액 1,311억 원 대비 54억 원을 초과한 1,365억 원을 집행해 총점 104.1점으로 도내 1위에 올라 재정 인센티브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제천시는 올해 전체 신속 집행 대상액 6,935억 원 중 상반기 목표율을 65.5%로 설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달 1,500%의 성과급을 지급한 데 이어 새출발 경력금 차원 자사주 30주를 추가 지급합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자사주 30주를 지급하고 노조와 초과이익 분배금 기준에 대한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4측이 기술사무직과 이천, 청주, 전임직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와 재개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청주시에서 24시간 한파 응급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추위를 피할 곳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대피소 수 자체가 적다 보니 접근이 쉽지 않고 이런 시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추위 속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좀 더 촘촘히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